역사이자 베스트셀러 랩거래 작가인 여성과학자 호프 자럴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일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분한테도 과학이 일일까요? 사장님이 듣고 계세요. 동료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YTN 사이언스의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안녕하세요, 예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민감한 질문이. 아니, 과학은 일입니까? 일이죠.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또 우문현답을 또 해주시네요. 네. 아유, 참. 아니, 이번 주도 또 정말 과학적으로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우주 얘기들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기사를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 이 과학을 품은 뉴스를 함께 하면서 뭔가 좀 흥미로운 게 있으면 뭐지? 하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일반인들도 내년부터 우주 생활을 뭐 체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던데 네. 오늘 딱 준비를 해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국제우주정거장 그러니까 ISS를 관광 목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사가 민간에 이 ISS를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이제 이르면 내년 시행될 계획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뭐 나도 우주인이 될 수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혹은 이게 또 사실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체력 테스트 같은 건 어떻게 할까? 뭐 네. 여러 가지 궁금증 가지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자세히 준비해 봤습니다. 맞아요. 이제 인간인들도 우주를 갈 수 있다. 이 생각에는 사실 진짜 우주 갈 수 있다고?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막상 진짜 나 가볼까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우주여행 시대가 정말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 전에 저는 국제우주정거장? 우리가 일단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300에서 400km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도는 곳입니다. 네. 현재 이제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요. 네. 우주정거장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축구장만한 크기의 이 구조물이 지구 궤도에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구 궤도에서 그 거대한 크기의 구조물을 조립을 한 건데요. 이거를 조립하기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왕복하는 우주 왕복선, 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유주호 같은 이런 네, 왕복선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 차례 지구와 우주 정거장을 왕복하면서 조립 작업을 진행해서 탄생한 겁니다. 네. 국제 우주 정거장을 조립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말로 들으면 좀 단순할 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인류의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럼 이제 이곳에서는 뭘 하는 것이냐.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우주에서 체류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한 연구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네. 우주에서 살려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물질들을 찾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네.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뭐 극한의 우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무중력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뭐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영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거기서 뭔가를 하다가 네. 다시 지구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좀 머무는 기간도 길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 속에서 혹은 뭐 화면에서 봤던 그런 둥둥 떠다니는 우주인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하고 생활하는 우주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군요. 실제 현재 그곳에서 많은 우주인들이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주여행이라는 게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말 막대한 돈이 드는데요. 네. 숙박료를 일단 따져보면 1인당 하룻밤 1박에 3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150만 원 정도 어머나.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돈 안에는 우주 정거장 내에서 공기나 물, 화장실 사용하는 비용 등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인터넷 써야 하잖아요. 만약에 우주 정거장에서 인터넷 쓰겠다라고 하면 1기가당 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 네, 여기서- 그래도 인터넷 쓸 수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그러니까 일종의 숙박비인 거고, 네. 우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 교통비가 필요한데 일단 우주 정거장에 가려면 뭐 보잉이나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업체죠, 이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유인 우주선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탐사선, 우주선을 타는 이 왕복 비용이 5,8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688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와우. 일단 뭐 교통비가 엄청난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여행사 껴서 가잖아요. 네네네. 네, 우주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박비 일단 들어가고 네. 교통비 들고, 이 가기 어려운 곳은 지구에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도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같은 원리로 우주 정거장을 가는 과정에서도 이 나사와 계약한 민간 업체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 업체의 수익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개인이 내는 비용은 숙박비, 교통비 플러스 알파 더 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교통비가 우리 돈으로 688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거기에 숙박료가 1박에 한 명이 4,1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일단 하루 자고 오던 걸로 왔다 갔다 해도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한 7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또 이제 네. 한국에서 바로 우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까지 가야죠. 미국까지 또 가야 되고. 네. 와 이건 뭐 민간이 갈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먼 얘기긴 하네요. 그렇죠. 돈이 정말 엄청 많이 드는데 네. 근데 그럴 것도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나사가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데만 연간에 30에서 40억 달러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 원에서 거의 뭐 4조 7천억, 그러니까 5조 가까이 돈을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 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아니 돈도 돈인데요. 이게 또 아무나 못 가잖아요. 건강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우주 관광객들도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와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나사는 일단 1년에 한 2차례, 한 번에 최대 30일까지만 방문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우주는 역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네. 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4867 청취자님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가요? 7,850개월로라고 하셨는데 아까 한 어떤 청취자님께서 20년자 7,300일이라고 하셨어요. 아, 네. 그럼 7,850개월이면은 요거는 어떻게 얼마나 긴 건가요? 아무튼 아유 살면서 갚을 수 없는 돈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우주와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우주에서 뭐 장례식도 치를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주 장례식, 그러니까 우주장이라고도 하는데 네. 여전히 좀 생소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부 우주 강국에서는 화장한 유골 일부를 캡슐에 담아서 네.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장을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미국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묘를 이 반려묘의 유골을 네. 우주로 우주장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반려묘의 주인이 모금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네. 목표 모금액이 5,000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6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금액인데 신기한 거는 실제로 애묘인들이 동참해서 모금액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한 유골의 일부를 캡슐로 담아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게 우주장. 네, 그러면요, 이제 막 궁금한 것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 고양이가 우주를 좋아할까요? 일단 그거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제가 이제 반려묘 주인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 고양이의 우주장을 치렀을까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은 정말 이 반려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구나. 이 주인이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렇게 이제 반려묘에 대한 우주장 외에 사람의 유해를 가지고 우주장을 치른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우주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 생전에 정말 우주를
좋아했다거나 혹은 뭐 우주와 관련된 우주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유언을 그렇게 남긴 경우에 한해서 보통 이렇게 우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12월에 미국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컨 9이라는 로켓이 있는데 이 로켓을 통해서 위성이 발사됐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위성 하나만 싣고 로켓이 발사되진 않고 여러 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개발한 위성들을 동시에 싣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요. 네. 근데 이때 위성만 발사된 게 아니라 사람의 유해까지도 싣고 로켓이 발사가 됐던 거예요. 아, 실제로 정말 이제 우리 사람 중에서 우주장을 치른 분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한 150명 정도의 유해가 담긴 소형 위성이 우주로 발사됐는데요. 꽤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하고 남은 재를 말씀드린 대로 캡슐에 담아서 인공위성에 실어서 로켓에 쏘아 올린 건데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우주장을 치러주겠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업체들이 있고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우주장을 치른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이런 업체가 있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그만큼 지금 150명의 유해가 이제 이미 발사됐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수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주 여행에 비해서는 그렇진 않고요. 네. 이 업체가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우주장 사업을 하는 업체 벤처 기업인데요. 네. 유해 한 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우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가 여러 개 있어서 가격이 네. 좀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우주장은 이 화장한 재의 일부를 가로 세로 한 1cm 가량의 작은 캡슐에다가 담고요. 네. 이 캡슐에 고인의 이니셜을 새깁니다. 이렇게 모인 캡슐은 길이 15cm의 정사각형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져서 인공위성에 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진짜 작긴 작네요. 1cm 그렇죠. 캡슐이라니까요. 네. 이게 정말 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우주로 쏘아 올려지면요. 이게 지구 주변에 계속 도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진 않고요. 위성은 이제 지구 주위를 한 4년 정도 돌다가 대기권에 진입하면 타서 없어집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4년 동안 지구 주위를 돌 때 이 위성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업체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관련 정보는 유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지금 고인이 계시다 이런 정보를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늘나라 보면서 그렇죠. 저기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위치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에 좀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이런 우주장으로 치러졌겠죠? 네, 맞습니다. 당시 한 150명의 유행 가운데 30명 정도가 일본인이었고요. 네. 좀 이색적인 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은하철도 999 잘 아시잖아요. 이 은하철도 999를 만든 만화가 마츠모토 레이지 씨가 네.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생전에 계신데 생전장으로 자신의 손톱의 일부를 잘라서 캡슐에 담는 방식으로 우주장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네. 또 2016년 세상을 떠난 미국인 제임스 에버린지의 사연도 좀 알려졌는데요. 평소 이제 그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나가서 이곳이 이제 원래 로켓 발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곳인데 네. 이곳에 나가서 뭐 사진도 찍고 워낙 미사일과 로켓을 사랑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망할 때 우주에 유골을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우주장을 통해서 그 유언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 은하철도 999를 만든 만화가가 생전장을 했다고 하니까 왠지 이분은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우주 많이 하신 것 같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앞으로 그 유언 중에 내 유골을 우주에 뿌려달라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우주장을 치른 업체 측은 앞으로도 이제 희망자가 일정 숫자에 이르게 되면 우주장을 또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지금 흔하게 매장 혹은 화장과 같은 장례 방식이 뭐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일부의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장이 정말 이런 곳을 완전히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네. 정도는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내가 죽거든 바다에 혹은 뭐 산에 뿌려다오 이런 유언이 어쩌면 이젠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정말 뭐 자연에서 와서 우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떤 첨단 기술에 힘입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이제 우주 여행에서 우주장까지 사실 우주장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 끝
바친 그렇죠. 거잖아요. 장례를 네. 치른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청취자분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멀게만 느꼈는데 이제 우주여행을 갈 수 있다니까 정말 꿈 같은 게 현실이 됐네요. 하지만 힘든 여행이겠네요. 라고 그렇죠. 김미성님 얘기를 해주셨고, 네. 승원님께서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정말 외계인과도 접촉하고 만날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도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랑 자꾸 접촉할 일이 생기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언젠간 생길 수도 있겠죠. 궁금하네요, 정말. 네. 아니,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한 신청곡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2024년 달 탐사 때 우주선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정말 이 새삼 이 BTS의 인기, 영향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네. 이 세 곡의 노래가 선정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우주 얘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인 BTS의 소우주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아까 외계인 얘기도 나왔는데 외계인들도 케이팝에 빠져서 아니 우주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렇죠. BTS 보러 한번 와보자. 이런 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러네요. 해보면서 네. 오늘도 또 흥미로운 과학 소식 감사합니다. 네. 네, BTS의 소우주 띄워드리면서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